전류 I가 흐르고 있는 길이가 L인 직선 도선 5개가 T만큼 떨어진 채로 서로 평행하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5개 도선 각각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L이 T에 비해서 훨씬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도선 5개를 긴 도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위해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도선 단면에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리면 전류는 도선 단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겠죠.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상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원상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뜻은 원상의 특정한 한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자기장 방향은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아닌 원상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입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 자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도선 1 위치에서 도선 2, 3, 4, 5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2, 3, 4, 5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을 그렸을 때 도선 2, 3, 4, 5에서 전류는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은 모두 다 반시계 방향일 겁니다. 이 말은 도선 1 위치에서 도선 2, 3, 4, 5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이어야 한다는 걸 뜻하죠. 도선 2에 의해서 도선 1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도선 3에 의한 도선 1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 도선 4에 의한 도선 1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 도선 5에 의한 도선 1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공통으로 포함된 거 다 묶고 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괄호안을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선 1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자기장 내에 놓이게 되면 자기력을 받게 되죠. 그 자기력은 도선의 길이 벡터와 자기장을 벡터 곱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 곱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길이 벡터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게 Z축, Y축이고 이게 Z축이거든요. 전류는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옵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 벡터를 길이가 L이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하고 있는 벡터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 1 위치에서 자기장 대입합니다. 그럼 이 벡터 곱에서 I 크로스 K가 나오게 됩니다. I 크로스 K 마이너스 J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결국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주어진 값 다 대입해서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해보면 자기력 크기 9.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해보겠습니다. 자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도선 2 위치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1, 3, 4, 5에 의한 자기장부터 정해보겠습니다. 도선 1, 3, 4,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각 도선 단면에 대해서 전류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 방향은 반시계 방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 1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입니다. 그리고 도선 3, 4, 5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이겠죠.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Z 방향. 도선 3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 도선 4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 도선 5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이 중에서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죠. 이 뒤에 있는 두 개만 생각하면 되죠.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고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괄호 안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도선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도선 1에 대해서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식으로 길이 벡터 이렇게 되고 도선 이 위치에서 자기장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벡터 곱에서 I 크로스 K가 나오게 되는데 I 크로스 K 마이너스 J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됩니다. 자기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해보면 자기력 크기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3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하기 보겠습니다. 도선 3 위치에서 자기장 구합니다. 도선 1, 2, 4, 5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다 반시계 방향으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1, 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3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Z 방향,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4, 5에 의한 도선 3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상쇄돼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도선 1에 의한 도선 3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Z 방향, 도선 2에 의한 도선 3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Z 방향, 도선 4에 의한 도선 3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도선 5에 의한 도선 3 위치에서의 자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Z 방향입니다. 상쇄돼서 없어져서 도선 3 위치에서 자기장 0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3에 작용하는 자기력 0입니다. 이제 도선 4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선 3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선 4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와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4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도선 5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5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9.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